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요새 뭐 하나 사소한 걸 사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라고 하죠. 정확한 게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할 때도 계약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대가로 부모 봉양과 제사를 담당하겠다고 계약해야 자식 마음이 달라졌을 때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씁쓸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확한 계약이라니요. 자식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이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식 태어났을 때 기뻐하며 흘리던 부모님의 눈물은요. 어렸을 땐 부모님의 은혜가 태산과 같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약해지시면 그 태산도 부동산이 되나 봅니다. 2월 6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지난주 경기도 안성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저녁 시간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한 카페 안으로요. 한 불청객이 아주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대체 어떤 불청객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한 카페 주차장, 승용차 한 대가 카페를 향해 오더니 멈추지 않고 어머! 그대로 돌진합니다. 왜요? 유리로 된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유리 세상에.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데요. 네. 그런데 급히 차량을 후진하던 운전자 방향을 틀더니요. 사람이 있는 창가를 향해서 어머. 다시 한번 이렇게 돌진을 합니다. 어머 세상에.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는데 그 순간 그 자리로 차량이 어머. 뚫고 들어오는 건데요. 어머. 운전자는 전진과 후진을 계속 반복하면서 총 5차례나 돌진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 지금 보세요. 가게 내부는 저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폭격 맞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영상을 보면 최진봉 교수님 처음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처음은 뭐 이렇게 운전 조작 미숙이구나 뭐 그 정도로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이걸 왔다 갔다 5차례라뇨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카페를 향해서 그것도 방향을 바꿔가면서 5차례. 이 말은 의도적으로 운전자가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컨대 만약에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한 번 하고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후진을 했다가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손님 있는 쪽으로 또 들이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에 안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하. 문제는 저 안에 손님들이 있었다는 세상에.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지금 막 다른 데로 피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시간대가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간, 카페가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 손님들이 혼비백산 몸을 피하는 모습, 유인경 평론가님, 그런데 얼마나 그 순간 손님들이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세상에. 다행히 황급히 탈출은 했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분이 좀 불편하신 분이 앉아 아하, 계셨다면 맞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또 차량은 그 번호판까지 이제 망가질 정도로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차량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저기 있던 손님이었다면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저 카페 주변에는 상황을 목격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차가 주출 입구를 한번 들이받더니 후진해서 계속 옆에 유리창을 한 3, 4회 정도 들이받더라고요. 근데 안에 손님들이 또 계셨었는데 놀라서 우왕좌왕 뛰어다니시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들이받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보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조금 놀랐었습니다. 한가운데 손님들 계셨었는데 그분들은 현관문 이제 가격했을 때 이제 옆으로 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짓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 주희양 변호사님, 저 운전자는 현장에서 그대로 내뺀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로 이 50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네. 경찰이 한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면허 정지에 이를 뭐, 정도의 세상에. 농도였다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을 한 것도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세상에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뻔히 카페에 있는 걸 보고도 차를 후진했다가 사람을 이쪽으로 틀어서 그들 들이받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두 분의 주장이 서로 다르시죠. 가해자는 채권이 있다. 그 피해자는 채무가 없다. 구속영장은 발부가 된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최정아 기자님 이 대목에서 지금 채권 채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어허. 즉,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채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카페를 박살을 어머, 냈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그래도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카페 사장 측은요, 네. 이미 4년 전에 모든 채무 관계가 정리가 끝났다, 갚을 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요, 이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다르니까 이건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채권 채무 관계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분?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운전자의 혐의는 특수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양측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채물손괴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행태로 볼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로도 읽혀집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져 있다 보니 이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적어도 징역 10월에서 1년 정도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비록 채권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격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일단 발부가 됐어요. 죄질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저 50대 운전자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요. 저 차량 있죠. 고치지 말고 대대로 보관하세요. 그래야 혹시라도 살면서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싶을 때 그 차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러진 말아야겠구나 반성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는 아주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누군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네. 텐데 바로 거리 공연이죠. 그렇죠. 통상 거리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팁을 모자 등에 넣어주죠. 그런데 최근 제주의 한 거리 공연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 제주의 한 도로입니다.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는가 하면 한 남성은 손을 흔들기도 하는데 네. 몇몇 사람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촬영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곳에서 길거리 공연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흰 바지를 입은 남성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오더니 허리를 숙여서 뭔가를 줍습니다. 그리고는 공연을 보던 행인에게 다가가서는 휘두릅니다. 바로 아하. 돌멩이입니다. 어머. 행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이 남성은 급히 뛰어서 달아났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뭔가 손에 쥐었던 걸로 지금 길거리에서 글쎄요. 저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화면 왼쪽 하단 쪽에서 길거리 공연 이른바 버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몇몇 분들이 길 가던 분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길거리 공연을 보시던 분을 저 위에 검은색 아래 하얀색 입은 그 사람이 다짜고짜 돌멩이로 가격을 하고 현장에서 주랭랑을 치던 상황이었어요. 아니 최정아 기자님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원한 관계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 지난달 31일 새벽 00시 30분경에 발생한 일인데요. 제주시청 근처에서 길거리 공연이 진행되던 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에게 20대 남성이 다가가서 네. 가지고 있던 이 쥐고 있던 돌멩이를 가지고 얼굴을 그대로 때려버리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피해자요 이 남성분도 20대 남성이었는데 어찌나 이 세게 때렸는지 광대뼈가 골절이 돼서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 영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저게 멀리서 잡혔지만 저 가해자를 보세요. 행동 비틀비틀 걸어오죠. 걸어오다가 보세요. 뭘 줍습니다. 저한테 돌을 주어요. 벽돌 반만한 크기예요. 그래서 오다가 저 옆에 있는 차량한테 뒷좌석 문을 열다가 그것도 실패해요. 그러다가 비틀비틀 걸어와서 난데없이 저 남성에게 이렇게 가격을 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고도 현장에서 일단 내뺐어요. 주희양 변호사님, 검거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저 남성에 대해서. 네, 다행히도 금방 붙잡혔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는지 경찰은 신고 접수 후에 전원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장 탐문 수사와 CCTV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동선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파악해서 결국 피해자를 특정하고 10시간 만에 이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잡았어요. 10시간 만에. 천만다행이에요. 일단 저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잡아야죠. 여기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놔뒀다가 또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라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아는 사이도 아닌데 묻지마 폭행인 거예요. 아하. 이 황당무계하죠.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네. 그냥 본인이 술을 먹고 제주 시내에서 대학로 한 주점에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혼자 길을 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붙잡혔잖아요. 네.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이 사람 했던 말도 이해가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그 범행에 사용했던 돌멩이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술이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네. 이런 핑계, 뻔한 핑계 아니겠습니까? 저런 핑계를 하면서 지금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주워가지고 돌로 그냥 가격한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범행 직전에 뭐 술집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아,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술에 취해서가지고 자기 한 사실을 모르겠다는 거. 거기 언론 나온 대로 광대뼈가 골절돼가지고 치료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툭하면 술 탓이에요. 술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 나한테만 책임을 져는 거 아니고 뭐든지 뭐 일만 저지르면 술에 취해 기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정아 기자님, 이 남성 폭력적인 성향이 앞서 이 CCTV로 보면 고스란히 드러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사건 발생 직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 네. 저 멀리서 이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남성이 보이시죠? 이 길가에 세워진 차로 다가가서 문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보는 것 같지만 일단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는요, 이 길거리 공연을 보던 행인을 그대로 가격하고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아까 그 차로 다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손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막 내리쳐요. 그리고는 중앙 분리대로 넘어서 도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게 아무리 술 취해도 저 차량에 대해서 앞서 보세요. 먼저 문을 열어봤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쭉 걸어와서 길거리 공연 보던 남성을 가격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저 차에 대해서 운전석을 향해 가격하고 넘어가요. 박성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남성의 행동, 정말 죄질이 불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서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만큼 중하게 취급을 합니다. 최근 아무 이유 없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엄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양형 기준상으로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예상되는데 혹여나 가해자는 일부 배상을 하고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온전한 배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끔하게 법의 처분을 받으세요. 20대밖에 안 되는, 그것도 직장을 다닌대요.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그냥 양형을 가볍게 받고 활보하게 다니게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법의 따끔한 처분을 받고 정신 차리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청보는 지난 4일입니다. 오후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침수로 인해 뒤집혀서 승선원 12명 중에 3명이 구조가 됐고요. 9명이 실종 상태였습니다. 앞서 오늘 그러니까 6일입니다. 새벽 3시 22분께 네. 선내 기관실 인근 침실에서 기관장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잇따라 청보 선실 안에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경 등 이 구조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4분께 청보 선미 이 침실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한 데 이어서 10분 뒤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실종자 1명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새로 발견된 실종자는요, 한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실종자 모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네. 아직 사망 판정을 받기 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해경은 수습한 이 실종자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신원 확인에 나갈 이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참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지난 4일 밤입니다. 11시 한 19분쯤에 이 24톤급 꽃게잡이 통발어선이 이 전복됐다, 배가 뒤집힌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신고가 들어온 지 10분 만에 세상에 배가 가라앉았고 뒤집힌 채 가라앉았습니다. 해경이 긴급히 헬기를 출동시켜 현장에 나갔었지만 이미 배는 뒤집혔고 결국 인근에 있는 배에 구조를 요청해서 당시 12명 중에 3명만 구조했고 9명은 실종 상태인데 조금 전 최정아 기자님 설명처럼 그중에 3분은 지금 구조를 한 상태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6명은 지금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탈까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망 줄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선실이나 기관실로 진입하기 힘들다. 수중수색이 어려운 점이고요. 사고 해역의 기상은 동풍 4 내지 6m/s, 파고 0.5m, 시정 3마일로 해상 수색 조건은 양호합니다. 수온은 9 내지 10도씨로 매우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세상에 이 배의 특성 뭐 그런 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무엇보다 어구와 어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배가 이중 격벽 구조라서 선체를 뚫고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조류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살이 빨라서 인양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경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크레인과 바지선을 동원해서 와이어를 통해 선박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유실 방지망을 설치해야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가 유실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야 비로소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지금은 구조 그리고 선체를 인양하는 작업과 함께 또 구조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되신 분들의 이 진술에 따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이 배가요. 청보가 지난해 3월에 만들어진 배예요. 정말 신형 배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도 이 선체에 물이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는 게 선원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출발 때도 이 출항 때도 뭔가 물이 약간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그걸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출항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견된 사고인 것 같아서 물론 이 정밀한 해경의 조사가 있겠습니다만 최재문 교수님 너무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어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그걸 좀 예방했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지해서 아예 출항을 하지 말고 보수 작업을 하고 갔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선원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선주 입장에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 부분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봐요. 이건 뭐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그 물살이 계속 세다고 그래요. 조류가 있어가지고 인양 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지금 뒤집힌 상태고 그래서 이게 물살이 센 곳에서 좀 연안 쪽으로 배를 끌고 와서 지금 연안이 가장 임자도예요. 임자도가 옆에 있는데 임자도 옆으로 오면 아무래도 섬 옆에는 좀 물살이 적지 않겠어요? 지금 현장에 크레인선이 지금 도착해서 지금 배를 인양하고 있는 작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물살이 적은 곳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인양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양 작업은 계속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배를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이 언제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루어질지는 현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구조 작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가 없는 그런 세상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말 그대로 트로트란 이런 거다라는 무대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바로 불탄 트롯맨의 연예인 판정단 분들인데 야, 경연자분들의 그 열기 뜬 무대를 보면서 몸이 근질근질 하셨을 거 아니야. 나도 좀 뭔가 완벽한 무대를 펼쳐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했답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이분은 말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봐.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최재명 교수님, 네. 서른도시 얄밉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무대를 자신의 콘서트장으로 그냥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네. 대단한 무대매너 아닙니까? 저 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열광의 동안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뭐 관객뿐만 아니라 뭐 출연자들, 그러니까 경연에 참여한 사람들, 관객들 모두 다 일어나서 엄청나게 환호하고 또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다. 그러니까요.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그런 보면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일일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앞에 있는 분하고 물론 뭐 관객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를 했지만 두 분한테 엄지척을 했어요. 누군데요? 이게 두 분이 누구냐? 황영웅 군과 네. 홍성원 군. 아하. 두 사람한테 엄지척을 해서 이게 이제 말이 아, 나오고 그러네. 있어요. 지금 황영웅 씨한테 엄지척했네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홍성훈한테 또 엄지척을 합니다. 볼까요? 네, 홍성원. 어디 볼까요? 홍성원의 엄지척.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출연자들 입장에서, 참가자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사인 아닌가? 이거 뭐 사인 아니야? 근데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 대가수시잖아요. 네. 무대 매너로 하다 보니 이제 그 상황에서 엄지척이 들어갔는데 그게 두 사람을 위한 엄지척이라기보다 참가자 전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경연자분들 그럴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 말 꼭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심사를 하신 분 입장에서 너무 특정인에게 뭔가 사인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수 있고, 안 그러시겠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이제 여러 행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늘 하시던 행동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네. 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인경 평론가님, 이건 뭐 하면 입 아픈 소리겠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말 관록과 내공을 여실히 보여준 무대 같아요. 예, 서른도 씨는 정말 실망을 시키지 않는 가수죠. 잃어버린 그러니까. 30년이란 곡 우리에게 딱 뇌를 꽂혔는데 절대 안 잃어버리는 40년을 네. 한 것 같고요. 이 사랑은 이런 건가요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곡인데 비교적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나름 신곡인데요. 어. 애처가답게 아내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서른도 씨의 아내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에 섹시한 이미지의 배우로 활동했던 이수진 씨입니다. 어머, 진짜예요? 네, 네. 두 분이 남매를 놓고 너무너무 이제 인과보부로 살고 있고요. 어허. 이제 여배우를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어떤 활동에 몰두하고 계시냐? 네. 남편을 위해서 가사를 주로 쓰십니다. 어머, 세상에. 작사가여서 인쇄나 저작권도 참 쏠쏠합니다. 쏠쏠하시겠다. 네, 쏠쏠하고요. 근데 네. 이제 부부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또 힘든 경우 굉장히 많고 워낙 남편이 바쁘다 보니까 서운할 텐데 이 마음을 또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사람이 참 힘들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막 애써야지 하다가도 인상을 확 쓰는 거 보면 에잇 하고 스포가 된다고 하면서 부부랑 그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서른도 씨가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후배들에게 그 날카로운 비평보다도 정말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제가 출연자도 아닌데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족 사진인가 봐요. 어머, 네. 세상에. 와. 다들 잘생겨. 아버지 닮아서 아들도 잘생겼고, 어머니 닮아서 따님도 잘생겼고, 와,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영상 보니까 최정화 기자님, 서른도 씨가 이렇게 많은 이 경연자분, 이 새카만 후배들한테 쭉 악수를 하는데, 유독 다른 뭐 경연자 후배들은 막 열광하는데, 유독 이 사람은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전주가 나오자마자 서른도 씨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비친 게 바로 애녹이었습니다. 이 애녹 씨의 얼굴이 딱 잡혔는데요. 아, 네. 저기 모두가, 애녹 씨, 네네네. 네, 모두가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대선배 서른도 씨의 노래에 호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네. 이때 애녹 씨의 입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왜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하. 바로 이 애녹 씨가요. 불타는 트롯맨 예선에서 바로 이 노래 서른도 씨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때요. 이 노래를 불러서 연예인 판정단 전원에게 합격을 딱 인정을 받는 그 그랬어요.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네, 일단 그건 다행이네요. 네, 당시 이석훈 씨가 이 무대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네. 서른도 선배님 이후로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어머. 처음 본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 서른도 씨의 이 평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서른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선곡이 좋았다. 라고 짧고 굵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네. 사실 불타는 트롯맨 경연자들이 유독 이번 무대에서는요, 그 레전드 연예인 판정단 분들의 그 대선배들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 모습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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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런 나의 그대 이 밤 그대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나만의 사랑 헤이 뭐라고 삼바 아, 이분이에요. 이승현 씨. 앞서 가족 사진에서 잘생겼다고, 아빠 닮아 잘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아드님 이승현 씨도 아버지의 곡으로 저렇게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 주희양 변호사님, 혹시 불타는 트롯맨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네, 열심히 보고 아,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네. 근데 그 보시면은 그때마다 서른도 씨의 이 판정,
정말 좀 날카롭지만 뭔가 좀 특색 있는 그런 판정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로지 무대로만 평가하는 공정한 심사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참가자 전종혁 씨에게는 원석이 아닌 보석이다. 네. 그리고 참가자 성영은 씨에게는 곡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이와 반대로 냉철한 조언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어허. 특히 지난 1대1 라이벌전에는 서른도 씨의 아들 이승현 씨가 삼바의 여인을 선곡하는 과감함을 보였는데요. 네. 그런데 서른도 씨 역시 이승현 씨의 아빠가 아닌 선배 가수로서 이승현 씨를 심사하면서 트로트와 곡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고 아빠의 후광이 아닌 가수 이승현으로 스타가 되길 바란다라는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네. 해당 사실 라이벌- 그때 아들 나왔을 때 서른도 씨가 어떻게 판정할까 모든 시청자가 또 다른 연예인 판정단들 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진짜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을지 안 굽을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해당 라이벌전에서 서른도 씨는 아들의 상대편인 박민호 씨에게 투표를 했는데요. 맞아요. 아주 냉철한 기준이 이야. 전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네. 대한민국은 그래도 팔이 여전히 보세요. 팔이 진짜 안으로 굽잖아요.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사회일 텐데, 야, 이렇게 냉철하게 아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른도 씨 무대도 멋졌지만 이 서른도 씨 레전드급 서른도 씨 말고 다른 레전드급 연예인 판정단도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알아 적어도 세 번쯤은 만나봐야지 처음부터 감이 왔지만 왜 그런지 망설여지네 혹시 내 마음을 눈치챘을까 너도 이런저런 고민 중일까 정말 사랑이란 알 순 없어 알쏭달쏭 어려워 잠시 내가 먼저 다가와 줄래 나는 이미 내게 빠졌어 왜 그런지 달아오르네 처음부터 감이 왔어 지금은 겨울이니까 감이 다로 떨어졌겠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저 감 누구 노래예요? 감이 그 감이 아니고 네. feeling. 아, feeling. 느낌, 네, 느낌의 감인데. 감이 왔어 그거. 아. 두 분이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발매를 했는데요. 사실 가사 자체는 상당히 재치가 있잖아요. 아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하냐. 세 번은 만나봐야지. 그렇지, 대한민국 3세판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아무리 감이 와도 세 번은 만나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느낌의 노래인데 사실 두 분은 약간 그 데뷔 연도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김용임 씨 같은 경우는 39년 차거든요. 어머. 메들리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분이고 네. 신유 씨 같은 경우는 15년 차거든요. 어머, 신유 씨도 15년 차예요? 15년 차예요. 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듀엣곡으로 2010년에 발매를 했고요. 네. 이 노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대의 어떤 느낌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가사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야.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저게 먹는 감이 아니고 그 feel이지만 근데 먹는 감처럼 최정화 기자님 달달한 노래인데 두 분이 그러면 언제 저 듀엣곡을 발표한 거예요? 네, 일단 김용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분의 그 인연부터 좀 짚고 아, 가야 될 것 그럴까요? 네. 같은데요. 이 과거 자신의 콘서트에 신유 씨를 불러서 듀엣을 무대를 하기도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아예 효 콘서트라고 해서 아. 함께 이 무대 자체를 연출하고 꾸미는 이런 케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마도 이 신유 씨가 트롯계의 아이돌이다. 아. 지금은 임영웅 씨가 우리가 제일 잘 나간다. 김호중 씨가 잘 나간다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신유 씨가 트롯계 아이돌 역할을 오, 아주 잘생겼네요, 톡톡히 진짜.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유 씨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양한 선배 가수들의 이 콘서트에 초대받는 이유에 대해서 네. 워낙 깍듯하고 이 시너지가 좋은 가수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과거 이 한 그 음악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가수인 것 같아요. 가수 강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유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 들어갑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 여기서 들어갑니다. 신유 씨가 그랬더니 처음 듣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강진 씨가 갓난아이라 기억을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다라고 하는데 신유 씨의 아버지가 또 트로트 가수 신홍 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이 말을 듣던 김용임 씨가 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 신유를 콘서트에 불러서 함께 내가 노래를 했고 신인 때부터 내가 키웠다라고 하는데 네. 다들 신유 씨에 대해서 이 육아 지분 경쟁을 아하.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아도 좋으실 정말 신유 씨 그리고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용임 씨와 신유 씨 노래를 불렀던 경연자들의 무대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아 네 사랑아 혈두줄 가야금에 실은 그 사이야 동력 하나 불어오면 곱게 물든 내 장사나 저녁 너를 붉게 타면 고운 애기 단풍은 어이해 떨어지리라 한 번도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잊어요 나쁜 이 남자 잘하긴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족발집 아들 김종민 씨가 불렀던 근데 그 노래가 신유 씨 노래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래서일까요? 앞서 신유 씨 모습 잠깐 나왔는데 뭔가 많은 생각이 잡힌 것 같아요. 김정민 씨가 아버지가 신유 씨 팬이라서 신유 씨를 꼭 보고 싶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신유 씨가 그 무대를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유 씨는 팬덤이 강한 트로트 스타입니다. 이 팬들이 신유 씨를 우리 왕자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부 선배가 지금 가입하면 크림빵과 우유를 준다고 해서 덜컥 축구부에 가입하고는 선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머. 한때는 유소년 국가대표에 뽑힐 만큼 기량이 출중했지만 잦은 부상에 짙은 슬럼프가 찾아와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모 기획사 오디션을 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수의 길도 순탄치 않았는데 네. 정규 음반 발매를 준비하던 중에 기획사가 파산을 하고 맙니다. 결국 군대를 다녀와서는 트로트 가수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 매일같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또 보여주신 분이에요, 신유 씨가. 그런데 다음 무대는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것처럼 무대와 관객이 앞에 있는데 이분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바로 트로트 원조 황태자. 이분의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죽었으니 마지막 사랑으로 감싸줄게 진심머리 나는 너를 사랑해
역시 흥부자 박현빈 씨입니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곤드레 만드레를 들으면요.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이 아주 막 왔다 갔다 아주 그러니까요. 다이나믹한 이 즐거움을 줍니다. 박현빈 씨 하면 샤방샤방, 빠라빠빠, 그리고 아뜨거드 제목만 들어도 바로 흥얼거릴 수 있는 이런 아주 대단한 히트곡이 많은 가수인데요. 2006년도에 등장해서 이 트로트 원조 황태자로 불리면서 인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 그러니까 데뷔 5년 후에는 일본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일본 시장에 알리는 이 한류의 주역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장윤정이 있다면 남자는 박현빈이 있다라고 해서 이 트로트의 그 에이지를, 그러니까 나이대를 굉장히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현빈 씨도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이번 불타는 트롯맨 경연자들 사이에서도 박현빈 씨 노래로 승부를 본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쓰러져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달콤한 네 입술 아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다 녹아 불나도 좋아 녹아도 좋아 너만 곁에 영원히 있어준다면 사나이 가슴 같아도 좋아 뜨거운 게 좋아 그게 사랑이니까 이게 진짜 후회 없이 사는 거니까 너무 예뻐 누가 봐도 예뻐 하염없이 예뻐 사정없이 예뻐 애기야 부를 때 빨리 나와 마스카라 오브 립스틱 오브 씌웠다 발랐다 여우 둔갑도 그만하고 바로 나와도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아, 다들 열띤 무대를 박현빈 씨 노래로 선보였는데 근데 결과도 좋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박민호 씨 같은 경우에 아뜨거를 선곡을 했는데요. 연예인 판정단 5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박현빈 씨가 이 그 박민호 씨에게 뭐라고 하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평가까지 해줬어요. 아하. 저렇게 격렬하게 율동을 하면서도 음이 전혀 이탈하지 않아요. 어허.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결정을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 뽕 형제도 이 디너쇼 미션곡에서 뭘 불렀냐면 아까 넌 너무 예뻐를 불렀는데 아하, 네. 봤지만 이 문제, 깜찍한, 이 무대,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깜찍한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었고 연예인 네. 판정단 점수 1등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연예인 판정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이분 원조 흥부자. 이분 무대 안 볼 수가 없죠.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되었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쟁이 아니라도 좋아요. 복쟁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매개짱이랍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앉아 계실 건가요? 여러분들 앉아 계실 거예요?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왜 운전
운전하실 때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저 노래 틀어오는지 알겠지만 흥이 나서 뭐 잠이 올 겨를이 없겠습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홍진영 씨, 이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방송 복귀에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특별 무대에서 이 사랑의 배터리를 부르면서 이 넘치는 흥을 폭발시키는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중간에 EDM 이 음악이 나오면서 이 앉아 있었던 객석을 모두 일으키는 이 멘트 정말 그렇죠. 연륜과 노하우가 보인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네. 특히 이 사랑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을 하고 있었던 홍진영 씨가 트롯으로 전향한 뒤 처음으로 데뷔곡으로 발표한 곡이었어요. 근데 정말 히트를 쳤고 네. 지금까지도 인기를 받고 있는 곡이죠. 관객들 또한 굉장히 흥나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주희양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홍진영 씨가 트로트 후배들에 대한 사랑도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홍진영 씨는 과거에 본인의 이름을 내건 트로트 오디션을 직접 개최해서 후배를 양성했을 정도로 후배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트로트 장르에 대한 애정을 남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아하.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의 연예인 판정단으로 나서면서 방송에 복귀했는데요. 네. 홍진영 씨는 트로트 가수로 첫 발을 내딛기 전까지 분명 쉽지 않은 길이 있었다. 그리고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응원과 용기를 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하네요. 유인경 평론가님 15초 드릴게요. 홍진영 씨가 후배들을 위해서 곡을 쓴다면 뭘까요? 라틴풍의 곡을 써주고 싶다고 아하. 점 찍어둔 가수도 점 찍어둔 있다는데 가수 있어요? 예, 그게 후배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겠지만 불타는 트롯맨이 홍진영 씨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만약 그 노래가 있다면 제목은 불탄다 이렇게 하고 싶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